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우리의 경전투기를 노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뛰어난 성능의 훈련기이자 경공격기로 전 세계 고등운영기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T-50. 오죽하면 라이벌인 일본에서조차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FA-50은 슬로바키아에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라크는 1조 원 규모의 FA-50 후속 지원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더구나 미 공군이 가상적기 사업의 대상자로 보잉의 T-7 레드호크 대신 한국의 T-50 골든 이글을 선택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세계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방산무기에 초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산 경전투기들의 활약상과 우리 전투기에 압살당한 경쟁 기종들의 근황을 모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산 군용 항공기 T-50과 FA-50은 고등훈련기 시장과 경전투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작은 소동의 나비 효과라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방산산업은 지나치게 첨단무기 쪽으로 치우쳐 재래식 잠수함이나 고등훈련기 개발을 등한시해왔습니다. 그러다 자국 내 입찰에서조차 한국산 전투기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자 이런 식으로 가다간 한국의 경전투기 시장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T-50 계열 항공기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준 덕분이기도 합니다. 세계 공군 역사에서 고등훈련기의 도입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제트 전투기를 운용했고 여러 종류의 고등훈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전설적인 고등훈련기 호크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영국 공군은 호크를 고등훈련기로 채택해 운용해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파생형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20대를 도입하여 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T-50에 그 자리를 넘겨준 상태이지만 사고로 상실한 세대를 제외한 17대를 아직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고등훈련기를 대표하는 기종이었던 호크 훈련기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고 개발국이자 생산국인 영국도 그로 인해 호크 훈련기를 대체할 고등훈련기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크 훈련기에 사용되는 롤스로이스 마크 951 엔진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워 운용이 어려울 정도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영국 공군은 호크 훈련기의 후속 기종 및 개량을 중단하고 단종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이 영국에서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고등훈련기를 수출했던 영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방산 및 조선회사 바폭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어센트라는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센트는 영국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호크 훈련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크 훈련기의 노후화 문제로 인해 영국 공군은 후속 기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어센트가 영국 공군과 정부에게 T-50을 포함한 적합한 후보 기종을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센트의 모회사가 로키드 마틴인 걸 생각하면 T-50의 영국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대한민국 방산과 항공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군용 항공기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 신뢰도 높은 후속 지원 등 때문이지만 영민한 수출 전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운영기를 수출해서 뛰어난 성능과 낮은 운영 유지비를 체감하게 한 다음 FA-50이라는 걸출한 경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이 주요하게 먹혀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전략은 누군가가 따라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산 전투기의 평판은 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겉보기로는 스펙이 좀 더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믿고 맡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한국의 군용기 수출 전략을 베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꼼수가 통했던 것인지 지난 2월엔 아랍에미리트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중국의 L-15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인 파키스탄도 L-15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L-15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을까요? 일단 L-15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IFF와 RWR을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IFF와 RWR은 전투기의 안정과 전투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IFF는 적대 항적과 아군 항적을 식별하여 전투기가 오인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며, RWR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여 전투기에게 적의 위협을 알려주는 장비로 적의 레이더에 의한 위협을 감지하여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IFF는 군사 작전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자신의 항공기나 함정을 다른 군사 단위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군의 항공기나 함정을 식별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IFF 시스템은 레이더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자체적으로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하여 식별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이를 통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여 오인 사격 등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FF 시스템은 적군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WR은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여 적의 위치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는 적 레이더에 의한 위협을 파악하고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WR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그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고 있는 대상의 유형과 위치, 고도, 속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는 적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전투기를 기울이거나 회전시켜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면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중국의 L-15는 경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감안하여 개발한 고등훈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15는 경전투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중급유와 무장 탑재도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15의 무장은 기본적으로 기체의 용도와 임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대공 및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포가 기본 무장으로 채택될 것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폭탄, 로켓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75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는 소형 레이더와 23mm 기관포,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M346도 T-50의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M346은 경전투기 버전인 M346FA로 개량하여 이미 수출에도 성공했는데요. 따라서 추후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한국의 FA-50과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사 전문가와 외신은 M346FA가 글로벌 시장에서 FA-50을 꺾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346FA는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합성개구 레이더와 유도폭탄, 아이리스틱 공대공 미사일 등 나름 장점으로 꼽히는 공격 옵션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급 자체가 FA-50보다 한 단계 떨어지고 FA-50이 초음속인데 반해 M346FA는 아음속에 불과합니다. 또한 M346FA가 FA-50의 가장 뒤떨어지는 점은 해외에서 운용한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 배치된 지 오래고 필리핀에서는 실전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체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라는 걸 고려할 때 M346FA가 FA-50의 맞상대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쇠는 그대로 L-15에 적용됩니다.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수주엔 성공했지만 기본적인 성능이 T-50보다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인데요. L-15는 중저속 비행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초음속이 아니므로 기동성에서는 T-50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L-15가 경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무장 탑재를 계획하고 있지만 T-50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에 비해서는 무장의 다양성과 성능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FA-50은 다목적 경전투기로서 공중전, 지상공격, 정밀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뛰어난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죠. 20mm 기관포를 비롯하여 AIM-9LM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AGM-65 G2 매버릭 미사일, 로켓 등의 다양한 무기 장착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무장도 하드포인트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ELM-2032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여 100에서 150km 거리에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미국이 협조할 경우 NSM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A-50 블록20 버전에서는 A사 레이더를 탑재 가능합니다. 스펙상으로는 도저히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중국산 전투기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 면에서도 FA-50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술했듯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전 능력을 검증받아 신뢰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더구나 FA-50은 수출 분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산 제품입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FA-50의 양산 대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FA-50만으로 우리 군의 노후 전투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필리핀이 FA-5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필리핀 전체가 아닌 정치적 위기를 맞은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두테르테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그는 최근 직접 FA-50에 탑승한 뒤 엄청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갑자기 한국 전투기를 추가 구매해 남중국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중국이 노발대발하며 크게 반발한 것인데요. 필리핀은 FA-50 도입 전까지 중국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 남중국해를 제집 드나들듯 다니는 중국 어선과 함선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 12대를 실전에 배치, 2017년 말하의 전투까지 벌이며 중국과 힘의균형을 맞춰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추가로 12대를 도입한다고 하니 중국이 발끈한 것인데요. 이 같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보란 분석이 많습니다. 필리핀의 상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슬로바키아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유는 당시와 일의 양상이 몹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우리 방산업계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된 FA-50은 지금 전 세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엔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이며 이라크에서는 후속 지원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고 계약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11월 3일 한국방위사업청은 슬로바키아의 노후 고등운영기 L-39를 한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대체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었죠. 총 사업 규모는 10대, 금액은 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가 운영하는 L-39 알바트로스는 냉전기에 만들어진 구식무기로 전폭 9.5m, 전장 11m, 전고 4.8m에 최대 이륙 중량 5.6톤의 아음속 항공기인데요. 최대 추력이 1.7톤급 AI-25TL 엔진을 단발로 탑재해 최대 마하 0.8로 비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전폭 9.5m, 전장 13.1m, 전고 5m, 최대 이륙 중량 12톤의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FA-50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 출력은 17,800파운드 정도로 L-39의 엔진보다 거의 5배 정도 출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속력 차이도 어마어마한데요. FA-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L-39의 2배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역시 크게 차이 나는데요. FA-50이 최대 4톤의 무장을 싣고 연료 탱크를 탑재할 경우 최대 2,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 L-39는 최대 1.1톤의 무장을 싣고 1,300km밖에 비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FA-50을 안 고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전투기 도입 사업에 한국의 경쟁 상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저가 전투기 중 하나인 JF-17을 들이밀며 맞불을 놨는데요. JF-17은 전장 15m, 전폭 9.5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 12.4톤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대 3.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FA-50보다 긴 3,480km입니다.
또 최신형의 경우 중국판 F414 엔진이라 불리는 최대 추력 8.8톤의 중국산 WS13 터보팬 엔진을 단발로 탑재했는데요. 추력이 강한 만큼 F404 엔진을 탑재한 FA50보다 빠릅니다. 최대 마하 1.8로 기동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자국산 KLJ7 A사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 능력도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요. 가격은 FA50의 70%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49대의 JF-17 블록1과 62대의 JF-17 블록2를 운영 중이고 나이지리아, 미얀마에 판매되는 등 4.5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값싼 장점을 살려 비슷한 시장을 노리는 FA50의 최대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JF-17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FA50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로비와 뻥스펙에 넌덜머리가 난 슬로바키아 의회가 중국 전투기의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번 필리핀의 사례에서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2005년 이후 중국의 도발이 본격화되자 필리핀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항공전력이 미비했던 필리핀은 미국의 F-16과 프랑스제 미라주, 이스라엘제 크피르 그리고 중국 전투기까지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전투기를 두고 뭘 선택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구형 전투기 대신 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노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FA-50과 미국의 F-16이 최종 물망에 올랐는데요. 처음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필리핀이 F-16의 도입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3년 필리핀 대통령궁은 그간 언급되었던 F-16이 아닌 한국의 FA-50 1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이번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고립을 위해 한국 정부에 전투기 수출 불허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한국 정부의 전투기 계약을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의 해외 무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해왔고 주변국들의 무기 도입도 알게 모르게 방해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자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는 경색이 되고 중국 지도부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과거 슬로바키아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을 때도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이미 회담 장소와 시간까지 정해진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면담을 취소했는데요. 한마디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너희 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감히 뜻을 거슬렀다는 것인데요. 돈을 공짜로 뿌린 것도 아니고 사채업자처럼 알맹이만 빼먹으면서 어이없는 갑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이번 전투기 도입 발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FA-50을 구매한 이유가 단지 중국이 싫어서라거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세계는 지금 무한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국경을 관리해야 하는 필리핀은 경제적이고 강력한 항공전력이 필요했는데 FA-50을 구입했던 여러 국가가 FA-50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미공군도 진지하게 FA-50의 구입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산 무기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어 보잉이나 로키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나 러시아, 중국의 방산업체들의 오만한 태도에 갑질을 당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FA-50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존재인데요. 2021년 7월 태국과 인니가 각기 2대와 6대의 T-50 계열 전투기를 추가 구매했으며 이라크 역시 한국과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후속 운영 지원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만족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이라크는 FA-50의 이라크 수출판인 T-50 바이큐의 정비와 군수 지원 그리고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조종사 및 정비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3년 동안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 돈 약 4천억 상당인 3억 6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2월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T-50 바이큐 24대를 수출했는데요. 전투기 수명 주기가 감소함에 따라 정비 소요가 늘면서 후속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초에 전투기 도입 사업은 구매할 때보다 후속 지원받을 때 지출이 더 큰 법인데요. 지금까지 사업 규모가 작았던 이라크와 태국, 인니,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은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계속 돈은 돈대로 지불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한국의 서비스를 받아보니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인데요. 이들 나라의 존재가 한국으로서도 고맙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도전할 수 없는 꾸미 시장에서 고객을 하나하나 늘려감으로써 세계적인 인기몰이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덕분에 전투기 자체의 성능도 만족하지만 세심하고 철저한 한국인의 집요함으로 완벽한 서비스에 감동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FA-50을 자신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FA-50을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생각인데요. 두테르테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일명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17대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 지지 기반은 약하고 반대 여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는 과거 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 시비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상대 후보를 음해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전력이 있는데요. 필리핀의 젊은 유권자들이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아버지는 집권이 아니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등 독재 시절을 미화시키는 망언도 일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그의 편에 설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한 마르코스 주니어였기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요. 대중들에겐 FA-50을 타고 내리는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주변국의 군비 강화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하여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2013년 필리핀으로 처음 건너간 FA-50 12대가 필리핀 공군 재건의 첫걸음이 되었다면 추가 도입될 FA-50 12대는 그동안 약자로 평가받던 필리핀의 군사력과 항공전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역시 추가 도입되는 FA-50 12대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뿐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부지역의 무슬림 반군 조직까지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질비한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의 평화에 일조하고 자주국방을 고민하는 약소국들에게 해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하고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과 성과가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